안녕하세요. 82세 된 김정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약물 복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이라 더욱 생생하게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셨거든요. 그런데 70대 후반이 되면서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혈압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가 한 77세쯤 되었을 때였는데 정기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50에 95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는 말이야 아직 내가 그렇게 늙었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혈압약이라는 게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한 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뇨까지 생겨서 당뇨약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관절이 아파서 관절약까지. 어느새 제가 매일 먹는 약이 5가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침에 혈압약 하나, 당뇨약 2개, 관절약 하나, 그리고 위장약 하나. 매달 병원비만 해도 40만 원 정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으로 220만 원 받고 집사람 국민연금 기초분이 35만 원, 기초연금 33만 원에서 총 288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의료비만 40만 원이니까 부담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먹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대로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겨울에 일이 생겼습니다. 감기에 걸렸는데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하게 나더라고요. 병원에 가자니 코로나 때문에 좀 꺼려지고 약국에서 감기약이나 사서 먹자 싶었어요. 그래서 집 근처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달라고 했습니다. 약사님이 뭔가 물어보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냥 빨리 감기약만 받고 싶어서 대충 대답했어요. 집에 와서 평소 먹던 혈압약하고 당뇨약을 먹고 감기약도 같이 먹었습니다. 첫날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틀째 되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머리가 핑핑 돌고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처음엔 감기 때문인가 싶었는데 계속 이상해서 혈압을 재어봤어요. 그런데 혈압이 180에 110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약 먹고 나면 130에 80 정도로 잘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높이 올라가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람이 빨리 응급실에 가자고 해서 급하게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혈압 재고 심전도 찍고 난리가 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혹시 평소와 다른 약을 먹었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제서야 감기약 이야기를 했더니 감기약 성분과 혈압약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약끼리도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제가 먹던 혈압약과 감기약에 들어있는 성분이 같이 작용하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감기약에 들어있는 슈도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해서 혈압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일이 날 뻔했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아찔했습니다. 그날 응급실에서 7시간을 있었어요. 혈압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느라고요. 응급실비만 해도 15만 원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무지했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약을 먹으면서도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그 다음부터는 약국에서 약을 살 때 꼭 물어보게 되었어요. 지금 먹고 있는 약이 있다고 말하고 같이 먹어도 되는지 꼭 확인하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약사님들이 정말 많은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약만 파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약물 상호작용부터 시작해서 복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군요. 요즘에는 단골 약국이 생겼어요. 거기 약사님이 제가 먹는 약을 다 기록해서 관리해 주십니다.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가져가서 보여드리고 감기약이나 소화제 같은 것도 꼭 상담받고 사요. 그리고 약 먹는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대충 아침에 먹거나 저녁에 먹거나 했는데 지금은 아침 8시, 저녁 8시로 정확하게 맞춰서 먹어요. 약 일지도 쓰기 시작했어요. 언제 무슨 약을 먹었는지, 혈압은 어떻게 나왔는지, 몸에 이상은 없었는지 다 적어두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안심이 되더라고요. 병원에 갈 때도 약 일지를 가져가서 보여드리면 의사 선생님이 더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요.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해보니 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한 분은 소화제랑 혈압약을 같이 먹었다가 속이 쓰려서 고생하셨다고 하고, 또 다른 분은 관절약이랑 혈액순환 개선제를 같이 먹었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지셨다고 하더군요. 우리 나이 되면 대부분 여러 가지 약을 먹게 되는데 이런 정보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국에서 약을 살 때 꼭 지금 먹고 있는 약을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귀찮더라도 약사님께 정확히 말씀드리시고 같이 먹어도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병원마다 다른 약을 처방받을 때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내과에서 혈압약 받고, 정형외과에서 관절약 받고, 안과에서 눈약 받고 이럴 때 각 병원 의사 선생님께 다른 약 먹고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세요. 세 번째는 건강식품이나 한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도 드시는데 이것도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은행잎 추출물이나 홍삼 같은 것도 혈압약과 같이 먹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해요. 네 번째는 약 먹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라는 거예요. 아침 약은 아침에, 저녁 약은 저녁에 정확한 시간에 드세요. 그래야 약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약 일지를 쓰시라는 거예요. 처음엔 귀찮지만 나중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병원 갈 때도 가져가시고 약국에서도 보여드리세요. 마지막으로 절대 임의로 약을 끊거나 늘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몸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약을 안 먹거나 더 빨리 나으려고 해서 약을 더 먹으면 안 됩니다. 저도 처음엔 혈압약 먹기 싫어서 혈압이 좀 낮게 나오면 약을 안 먹곤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시 혈압이 올라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대로 꾸준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요즘에는 약 관리 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서 약 먹는 시간을 알려주고 어떤 약을 먹었는지 기록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아직 스마트폰을 잘 못 다뤄서 종이에 적고 있지만 젊은 분들은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도 어르신이 어떤 약을 드시는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의료진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는 냉장고에 제가 먹는 약 목록을 붙여놨어요. 약값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약값만 8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더욱 정확하게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 먹어서 응급실 가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들은 그나마 부담이 덜한데 가끔 비보험 약들도 있어서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의사 선생님께 보험이 되는 약으로 바꿔달라고 말씀드리기도 해요. 약국에서도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해서 성분은 같지만 좀 더 저렴한 약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약사님과 상담해서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제가 이렇게 약물 관리에 신경 쓰기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확실히 몸 상태가 안정되었어요. 혈압도 잘 조절되고 당뇨 수치도 좋아졌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약 먹는 것도 불안하고 뭔가 부작용이 생길까봐 걱정했는데 지금은 정확한 정보를 알고 먹으니까 안심이 되거든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약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요. 약국에서 약 살 때 꼭 상담받으라고 약 일지 써보라고요. 처음엔 귀찮아 하시다가도 한번 해보시면 다들 좋다고 하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약들은 다른 약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감기약뿐만 아니라 진통제도 조심하셔야 해요. 관절이 아파서 먹는 진통제 중에도 혈압약과 같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임의로 수면제를 사서 먹으면 다른 약과 상호작용해서 위험할 수 있어요. 한약도 마찬가지거든요. 몸에 좋다고 해서 한약을 달여 먹을 때도 양약과 같이 먹어도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한의사 선생님께도 양약 먹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요즘은 인터넷에서 약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인터넷만 믿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같은 약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제가 단골로 다니는 약국 약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나요. 약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약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겪은 일만 봐도 같은 약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잖아요. 앞으로도 더 나이가 들면서 약은 계속 늘어날 거예요.
혈압약, 당뇨약에 더해서 치매 예방약이나 골다공증 약 같은 것도 먹을 수도 있고요. 그때가 되면 약물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은 시니어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약물 관리도 하나의 중요한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해요.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과 함께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약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면 꼭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제가 그날 응급실에서 7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집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더 늦게 병원에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생각해보니 우리 나이 또래 분들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웃이나 가족들과 소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 경로당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누거든요. 서로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어느 병원 어느 의사 선생님이 좋은지, 어느 약국이 친절한지 이런 정보들을 공유해요. 특히 새로 이사 오신 분들한테는 이런 정보가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병원이나 약국을 새로 찾아야 하는데 어디가 좋은지 모르니까요.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셨더라고요. 자녀들이 가끔 와서 제가 먹는 약에 대해 물어보기도 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와서는 이 약은 어떻고 저 약은 어떻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찾아본 정보와 실제 상황이 다를 때도 있어요. 인터넷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실제로는 개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말씀드려요. 정보를 찾아봐 주는 것은 고맙지만 최종 결정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하겠다고요. 가끔 TV에서도 건강 프로그램을 보는데 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 이 약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정말 조심해야 해요. 약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방되는 거니까 TV에서 말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먹는 혈압약도 처음에는 다른 종류였어요. 그런데 기침이 나는 부작용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다른 약으로 바꿨어요. 같은 혈압약이라도 성분이 다르면 부작용도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약을 바꿀 때도 조심해야 해요. 갑자기 끊거나 바꾸면 안 되고 의사 선생님 지시에 따라서 천천히 바꿔야 하거든요. 약 보관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전에는 그냥 식탁 위에 두고 먹었는데 약사님이 습도와 온도를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약통을 사서 일주일치씩 미리 나눠 담아둬요. 월화수목금토일로 나눠진 약통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약을 빼먹는 일도 없고 중복으로 먹는 일도 없어요. 가끔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지는데 약통을 사용하면 이런 걱정이 없어져요. 여행 갈 때도 약 챙기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 1박 2일로 온천 여행을 갔는데 약을 깜빡하고 안 가져갔어요. 하루 정도야 괜찮겠지 했는데 혈압이 올라가서 고생했어요. 그 이후로는 여행 갈 때 약을 꼭 챙기고 여분도 조금 더 가져가요. 혹시 여행이 연장되거나 약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비행기 타고 멀리 갈 때는 약을 손가방에 넣어서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수화물에 넣었다가 분실되면 큰일 나니까요. 요즘은 약국에서도 복약 상담을 많이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냥 약만 받고 나왔는데 이제는 약사님과 얘기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약사님이 혈압이나 혈당 재는 것도 도와주시고 약 먹는 시간이나 방법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가끔은 의사 선생님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도 있어요. 단골 약국을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약사님이 제 약물 이력을 다 알고 계시니까 새로운 약을 처방받아 가져가면 바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제네릭 약품 정보도 알려주시고 더 저렴한 대안이 있으면 추천도 해주세요. 한 달에 몇천 원이라도 아끼면 1년이면 몇만 원이거든요. 요즘에는 약국에서 건강검진도 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적인 검사를요. 병원 가기 전에 미리 체크해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약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저처럼 혈압이 급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지럼증이나 구토, 발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일단 해당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바로 병원이나 약국에 연락하세요. 응급실까지 갈 정도는 아니어도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알레르기 반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호흡곤란이나 전신 발진이 생기면 즉시 119에 신고하셔야 해요.
저도 약물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봤어요. 다행히 특별한 알레르기는 없었지만 미리 알아두면 안전하겠더라고요. 요즘은 의료진들도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 더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컴퓨터로 약물 상호작용을 체크하고 위험한 조합이면 경고가 뜨도록 되어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환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다른 병원에서 받은 약이나 일반 의약품으로 사 먹은 약도 다 말씀드려야 하거든요.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이나 오메가3 같은 것도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특히 혈액순환 개선제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더 조심해야 해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주변 분들께 말씀드리면 대부분 놀라세요. 약끼리 상호작용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남자 어르신들이 더 무관심한 것 같아요. 집사람이 약 챙겨주는 대로만 먹고 본인은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셔야 해요. 배우자에게만 의존하면 안 되거든요. 만약 배우자가 먼저 가시거나 치매에 걸리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약물 일지를 쓰고 약국이나 병원에도 저 혼자 가려고 노력해요. 집사람이 같이 가주면 고맙지만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약물 관리도 노후 준비의 하나인 것 같아요. 건강하게 나이 들려면 꼭 필요한 생활 습관이고요. 젊은 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약을 안 먹더라도 나이가 들면 대부분 약을 먹게 되거든요. 그때 가서 허둥대지 마시고 미리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 두세요. 특히 부모님 약물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부모님이 어떤 약을 드시는지 제대로 관리하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가끔 자녀들이 부모님께 건강기능식품을 사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좋은 마음으로 사드리는 건데 기존에 드시던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효도하고 싶으시면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정기적으로 병원 모시고 가시거나 약물 관리를 도와드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80대가 되어서 혼자 모든 걸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과도 상의해서 응급 상황 시 연락 체계를 만들어 뒀어요. 약물 목록도 냉장고에 붙여뒀고 응급실 갈 때 가져갈 수 있도록 작은 카드로도 만들어서 지갑에 넣어뒀어요. 이런 준비들이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정말 도움이 돼요. 의료진이 빠르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약물 관리가 완벽하다고 해서 모든 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약물로 인한 위험은 줄일 수 있어요. 제가 겪은 일처럼 약물 상호작용으로 응급실에 가는 일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조금만 주의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돼요.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안전한 약물 사용도 그중 하나예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올바른 약물 관리도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도 제 경험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주의가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